감사합니다. 자, 피스파이 수업이 어제, 오늘, 내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준 호목 넘버 1도 피스파이스를 이용한 어널리시스 그리고 인터프리테이션에서 피스파이스가 필요하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면 내일 피스파이스 수업을 꼭 듣기 바랍니다. 요 호목은 앞으로 호목은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요번만 나눠주고 다음부터는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하기 바라고 이 호목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하고 처음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호목을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호목을 제출하면 20점, 그렇게 제출하지 않으면 0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 마이너스 20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이 호목이 4월 15일 앞으로 2주 정도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아니면 뭐 다른 목적으로도 이 호목이 중요하고 직접 성적에 반영되므로 또 하나 중요하고 이 호목을 리턴할 때는 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IT 3호관 314호실이 내 방인데 그 앞에 그날 당일날 4월 15일날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6시에 박스를 끌어드립니다. 그래서 6시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제출할 방법도 없고 내가 채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 약속 시간은 꼭 지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대학원생한테 묻거나 나한테 묻거나 묻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답안에 반영된 지식은 여러분 스스로 지식이어야지 가장 대표적인 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눠 갖는다든가 아니면 같은 PC에서 앞에 타이틀만 잠시 바꿔서 5분 간격으로 프린아웃 한다든가 그런 게 대표적인 일리갈 우리말은 뭐냐 불법으로 작성된 답안입니다. 자, 그리고 보강이 이제 있는데 수업을 몇 번 이런저런 이유로 스킵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내일 모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범위가 포함된. 그래서 장소는 이 방이고 시간은 오후부터 75분 동안 그 수업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마찬가지인데 시간은 10시 30분부터 AM입니다. AM.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와 함께 보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프로블럼스 앤 솔루션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헬프 세션에는 거기서 프로블럼 솔루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대략 15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스몰 시그널 마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 대한 얘기했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호목에 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이든지 뭐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곤란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피스파이스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안 되죠. 피스파이스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스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거는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도구지.
자, 조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이오드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전부 다 포워드 바이어스 리전에서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은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 소위 브레이크다운 리전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다운 리전이 나쁜 게 아니라,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다운 리전에서 거기에 동작하게끔 그렇게 디자인된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 다이오드 이름을 지너 다이오드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지너라는 사람이 고안하기보다는 이용하기 시작한 그런 다이오드라는 건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서 동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자, 먼저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기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PN 정션이고, 포워드 바이어스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면 이게 뭡니까? 리버스 바이어스고, 그러면 여기 N에 있던 많은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가고 P에 있던 홀들이 일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이렇게 더 증가해서 굉장히 스트롱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실리콘들의 코밸런 본드가 브레이크 되면서 갑자기 많은 캐리어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임의의 커런을 흘릴 수 있는, 전압은 변화하지 않고 커런이 임의로 흘리는 게 뭡니까? 볼티지 소스죠. 그래서 여기 VG라는 어떤 전압원처럼 동작하는 그게 브레이크다운, 지너 브레이크다운, 또 하나는 에벌린치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너 다이오드가 있는데, 자, 이 지너 다이오드의 심볼은, 일반 다이오드는 심볼이 이렇게 됐었죠. 여기 이런 호라이전탈 라인만 있었는데, 여기에 아래 위에 이렇게 붙이면 이게 지너 다이오드입니다. 지너 다이오드고, 지너 다이오드는 커런이 흐르면 일반 다이오드처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많은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VG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흐르는 커런이 IG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다이오드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지너 다이오드의 VI 특성을 생각하면 여기 전압이 리버스 바이어스뿐만 아니라 포워드 바이어스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 되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일반 다이오드입니다. 일반 다이오드이고, 그래서 여기 전압을 일반 다이오드의 VG 플러스 마이너스 IG 이렇게 하면 forward direction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데, 이렇게 사용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프라임을 붙여서 이렇게 표시한다면, 여기에 그래서 VG 프라임, IG 프라임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 일반 다이오드와 전압과 커런의
디렉션 혹은 폴라리티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다이오드 특성을 나타내는 이 리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만약에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리전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을 보면,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굉장히 클 때까지는 거의 커런이 흐르지 않다가 어느 특정한 전압에 이르면, 아까 얘기한 브레이크다운을 발생하는 그 전압에 이르면 그때부터 커런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커런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여기에 슬롭이 있습니다. 슬롭을 1/RG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디스턴스가 인크리멘탈 디스턴스, 그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와 굉장히 유사한데, 특징이 뭐냐면 이건 여기가 직선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는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만약에 이게 스몰 시그널 디스턴스였다면 동작점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디스턴스와 비슷한, 같은 개념이지만 이 디스턴스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여기가 이 부분이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많은 커런이 흐르고, 그래서 만약에 동작점이 결정된다면 여기 VG, 이 상에 여기 어디에 동작점이 생기는데 이 점이라면, Q점이라면 그때 전압을 VG, 이때 커런을 IG. VG와 IG는 일부 서킷에 의해서, 아니면 일부 회로에 의해서, 아니면 이 지너 다이오드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커런, 여기 이렇게 될 때 커런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 커런을 리커런, 리는 뭡니까? 무릎이죠, 무릎. 그래서 갑자기 꺾이는 이 특성 곡선이 갑자기 꺾이는 IGK를 리커런, 여기를 중심으로 커런이 많이 흐르기 시작하고, 여기 슬롭을 1/RG, 여기에 특정한 점을 뭐라 그럽니까? 그 전압을 지너, 볼티지, VG, 이렇게 디파인된 이거의 폴라리티는 아까 얘기한 IG와 VG 이쪽 방향이 되겠죠. 됐습니까? 프라임을 붙인 이유.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너 다이오드는 이쪽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 디너 다이오드의 서킷 마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서 만약에 다이오드 커런이 이거보다 작다면 커런이 거의 흐르지 않죠. 굉장히 작은 커런이 흐르고, 이 조건이거나 아니면 이 전압이, 이 지너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이것보다 작다면 커런이 거의 흐르지 않는, 실제적으로 오픈 서킷처럼 생각합니다. 오픈 서킷.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지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많은 커런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커런이 흐르고, 그러면 이 다이오드의 양단에 거의 일정한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커런이 흐를 때, 여기에 대한 마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에 대한 마들, AC에 대한 마들. 그래서 DC에 대해서 할 때는 여기 이 전압, VGO란 전압과, 지난번에 다이오드 할 때 이런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면 여기 지나는 커팅 전압과 여기에 슬롭으로 결정했었죠. 피스와이즈 리니어처럼 여기는 이 디스턴스와 여기에 슬롭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VGO란 DC 전압, RG라는 디스턴스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IG고 이 전체가 VG라면 VG는 이 전압 플러스 여기에서의 드랍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 전압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을 때 거의 일정합니다. 그 다이오드 얘기할 때 다이오드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 전압을 0.7이라고 가정했듯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변화하겠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많은 커런이 흐를 때 VG가 일정하므로 마이너스 VG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VG. 됐습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요 전체가 VG인데, 요 VG는 사실은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컨스탄트,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IG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범위에서 컨스탄트다. 다이오드를, 여러분들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이오드가 실제는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0.7V 컨스탄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오차가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커런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때 일정하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0.7로 뜻이 VG라는 전압으로 하고, 이건 DC죠, DC. DC, AC를 따질 때는 뭡니까? AC는 DC를 제거하면, 여기, 이건 뭡니까? 숏 되는 거죠. 볼티지 소스를 제거할 때는 숏. 커런 소스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픈 시킵니다. 오픈. 그래서 AC 마들 넣어서는 RG라는 리지스탄스만 보인다. 됐습니까? 자, 요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아니면 뭐 이용한다기라보던,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단 말이냐?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래서 자, 두 개의 예를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물칠판이 더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시범적으로 이 교실하고 저 교실만 지금 학부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걸로 이제 비디오를 촬영하면 이 화면은 훨씬 선명하게 분필 때보단 잘 보이는데 너무 번거롭고 막 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자, 봅니다. 자, 어떤 이그젠플인가 하면 이런 거죠. 또 하얀색이 없네. 자, 여기 이런 회로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압이 여기 DC가 있고 여기 AC가 있습니다. 그래서 DC와 AC가 같이 포함된 항상 이 전자로에서 문제가 되는 건 DC와 AC가 같이 존재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에 있는 전압의 표현식을 구하는 겁니다. 표현식을. 자, 이 서킷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의 이그젠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회로가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너 다이오드가 있는데 지너 다이오드의 특성이 지너 전압이 6.0V고 RG가 20옴, D 커런이 0.2mA 그리고 PG는 뭐냐면 지너 다이오드에 전압이 걸리고 커런이 흘리면 전압과 커런의 곱은 뭡니까? 파워죠, 파워. 견딜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뭐 저항이건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큰 파워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서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이 지너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 파워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압과 커런의 곱이 이걸 넘으면 안 됩니다. 파괴됩니다. 그런 스펙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지너 다이오드 특성을 그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여기가 VG고 IG, 이 포워드 바이어스 된 리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리버스 바이어스에 관심이 있고 여기 니 커런이 이와 같이 되고 니 커런이 0.1mA 이고 VG가 6.0이고 RG가 20이면 이와 같이 되고 여기 슬롭이 있어서 이 전압과 커런이 결정되는데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여기에 중간값을 취한다면 대표적인 값을 취한다면 얼마입니까? 6.0 이기 때문에 이 지너 다이오드가 여기에 이쪽에 있다면 여기 이 브레이크다운 리전에 있다면 전압이 얼마입니까? 6.0이라고 어프록시메이션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0이죠. 자, 이 동작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 동작을 생각하는데 먼저 진어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래서 이쪽에 다시 얘기하면 진어가 오픈되어 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진어가 컨덕팅 이란 말은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다. 이 발생하면 이 전압은 6.0이라고 스펙에서 되어 있죠. 자, 그럴 경우를 생각합니다. 여기 전압이 6.0입니다. VG가 6.0을 가정하고 동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걸 가정하면 여기에 흐르는 커런의 맥시멈을 구합니다. 맥시멈을 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흐르는 커런은 항상 여기에 동작한다면 이 커런이 니 커런보다 커야죠. 만약에 작다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커런의 맥시멈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전압의 맥시멈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11 플러스 얼마입니까? 사인이므로 1. 그래서 이 진어에 흐르는 커런의 맥시멈은 여기에 흐르는 커런의 맥시멈에서 이 커런을 뺀 커런이 되고, 그래서 IG max는 IR max 마이너스 IO 이쪽으로 흐르는 거 대문자는 전부 다 DC입니다. 그래서 12 플러스 1 그러면 13. 이거 전압이 6이죠. 6.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은 6 디바이드 바이 430. 그러면 이 커런과 이 커런이 되고, 이거의 차이가 여기에 흐르게 되고, 그 커런을 계산해 봤더니 0.04mA 네 커런보다 작죠. 그래서 진어가 컨덕팅 한다는 가정이 뭡니까? false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할 수가 없고, 진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ff 되어 있습니다. off. 그래서 진어가 off 되어 있다면 이거죠. 진어가 open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이 가정이 잘못됐고, 진어가 off 되면 이런 상태. 여기 DC와 AC가 있지만 여기 저항 DC, AC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흐르는 커런을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전압을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모되는 파워는 전압은 있지만 전압에 여기 드랍이 있겠지만 커런이 흐르지 않으므로 얼마입니까? 0.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가 턴온 되면 6.0이죠. 6.0. 여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커런은 일정합니다. 이 전압 마이너스 6.0 디바이드 바이 이 커런이 흐르는데,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커런이 너무 커서 이 커런이 네 커런보다 작았죠. 그래서 이걸 턴온 시키면 이 저항을 어떻게 됩니까? 이 커런을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죠.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많이 증가시키면 이 커런이 줄어들고, 이 커런이 줄어들면 이 커런이 늘어나고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고 이 커런이 네 커런보다 커지면 이제는 진어가 어떻게 됩니까? 턴온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저항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문제였고, 이걸 크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그젠플로는 똑같은 서킷인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서킷이 워크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IG의 미니멈이 니 커런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죠. 브레이크다운 리전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맥시멈 이래도 니 커런보다 작았고 이제는 미니멈이라도 니 커런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IG의 미니멈은 이 전압이 미니멈이 되는 12-1, 1이죠. 그래서 11-6, 500 이 커런을 해보면 9mm. 그래서 니 커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진화 다이오드가 브레이크다운 리전에 있고 이 전압이 6V라는 가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6.0V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DC와 AC가 같이 있기 때문에 DC와 AC로 나눠서 해야 되지만 한 번에 생각합니다. 한 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전압이 아까 사실은 이 커런에 따라서 이 드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압이 변할 수 있지만 이 전압 전체를 얼마라고 봤습니까? 6이라고 봤죠. 6. 마치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지만 이 전압을 0.7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가 6이라는 건 DC입니다. DC. 그래서 여기 보면 DC 전압은 6입니다. 6. DC에 대해서 6이 있고 6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AC에 의한 두 개의 리지스턴스에 의한 뭐가 있습니까? 이 리지스턴스와 이 리지스턴스의 패러럴 컴비네이션 세 개의 리지스턴스에 의한 이게 볼티지 디비전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6 자체가 DC입니다. 다 고려한. 그래서 DC가 있고 DC 전압이 있고 AC 전압을 고려할 때는 DC 전압 숏 시키면 두 개의 패러럴 컴비네이션과 500ohm의 볼티지 디비전이고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큰 리스턴스와 10배 이상 되는 리스턴스를 병렬로 하면 뭐만 보입니까? 작은 것만 보이죠. 작은 거. 정확히 계산하면 값이 달라지겠지만은 20보다 작아지겠지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500ohm과 5kg와 패러럴 컴비네이션 계산할 땐 이거 500ohm이라고 쓰면 됩니다. 계산하는 건 바보 짓입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500ohm과 500ohm의 패러럴 컴비네이션은 250이 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 이 패러럴 컴비네이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근사화하면 여기 이 부분이 AC고 AC가 나타나고 DC 6.0의 AC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런을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전압을 6K로 나누면 될 테고 이 파워, 진화 다이오드의 파워를 보면 여기 흐르는 여기 전압이 6.0V고 이 커런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DC 커런이 9mA. 그래서 두 개를 곱한 프로덕트가 54mW. 이 리밋 500mW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됐습니까? 자, 이 서킷을 어디에 쓰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걸 했냐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 게 뭐냐면 여기 전압이 저 위에 있는 전압은 12의 DC가 있고 1V의 AC가 있는 이런 전압이었어요. 이런 전압. 여기 DC가 있고 AC가 있는 이런 전압이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압으로부터 DC 6V를 얻고자 하면 DC 6V 이런 서킷을 쓴다면 여기 6V가 있죠. 6V가 있고 여기에 AC 컴포넌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졌죠. 아까는 이 크기가 1V였는데 지금의 크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거에 뭐 50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떤 DC가 있을 때 새로운 DC와 AC가 있을 때 거기로부터 어떤 특정한 밸류의 DC를 뽑아내고자 할 때 이런 서킷을 쓴다면 여기에 6V에 거의 보이지 않는 AC 컴포넌트가 있어서 6V가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12V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전압이 있는데 여기 8V를 유지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은 서킷에 지너 다이오드 얼마짜리 쓰면 되니까? 8V, 8V. 만약에 4V를 원하면 지너 다이오드 4V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현상. 만약에 이 지너 다이오드 4V짜리 지너 다이오드를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못하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여기 전압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여기다 어떤 서킷을 만들어줘야 여기 전압이 형성되는데 그 서킷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DC와 AC가 있을 때 DC만 내가 원하는 레벨로 낮추고 싶다면 그 DC에 해당되는 지너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면 그렇게 연결한다면 지금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레귤레이션. 여기 임의의 전압 DC와 AC가 섞여 있을 때 내가 임의의 DC, AC는 제거하고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고 임의의 DC만 추출하고 싶다 하는 걸 레귤레이션에서 DC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12V가 있는데 14V 아웃풋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 않죠. 그죠?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커런이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낮은 어떤 전압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너 다이오드만 연결하면 그리고 이 밸류를 잘 셀렉트 해야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거를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도 알고 보면 그 DC와 AC 어널리시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같이 해석을 했지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DC와 AC에 대한 개념이 혼합돼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자,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이오드를 응용한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렉티파이어 서킷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그럴 때, 뭐, TV를 킨다, 아니면 뭘 킨다, 캠코더를 킨다 등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시그널 얘기가 아니라 파워가 전달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AC죠, AC. AC인데 대부분의 가전기구가 순수한 DC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TV를 보거나 어떤 가전기구를 사용할 때 여기에 순수한 DC 전압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로드입니다. 일반적인 로드.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 이 아웃릿, 소켓에서 들어오는 건 AC 라인이라 부르고 이게 이렇게 120V라고 그러면 지금 220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120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RMS 밸류입니다. RMS. RMS 밸류가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C 전압을 이런 저항에다 연결했을 때 AC 전압의 크기가 있겠죠. 요 A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이 똑같은 열을 나게 하는 여기 저항에다 연결했을 때 똑같은 열이 나게 하는 어떤 DC가 있다면 그래서 이건 AC고 이 DC가 있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열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같다면 그렇게 해주는 DC 밸류를 이 AC 전압에 뭐라고 부릅니까? RMS 밸류, RMS. 그래서 원리는 파워 전달이 같게 하는 DC 전압이고 그걸 계산해 보면 이게 루트 민 스퀘어에 비례하기 때문에 RMS 밸류라는 거로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RMS 밸류를 계산하는 연습을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RMS 밸류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20V RMS라면 이거의 피크 밸류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120 타임스 뭡니까? 스퀘어 루트 2. 그죠? 그래서 이 피크 밸류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RMS 밸류와 픽 밸류와 혹은 픽 밸류와 RMS 밸류 아까 얘기한 그런 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높은 120V의 루트 2를 곱한 이런 큰 픽 밸류가 되는데 여기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40V라고 20V라고 칩시다. DC 이 문제가 있죠. 그죠?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AC를 DC로 바꾸는 DC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머,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필터, 볼티지 레귤레이터 등등이 스텝이 필요한데 하는 일들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큰 AC 전압이 나옵니다. AC 전압. 그러면 이걸 낮춥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하는 일은 스텝 다운입니다. 이걸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면 AC 전압을 작게, 매그니튜드를 작게 이게 굉장히 컸는데 이걸 작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DC죠, DC. AC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란 말은 AC를 DC로 바꾸는 거. 렉티파이어 하면 뭔가를 이렇게 비준하는 거죠. 뭔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거. 이걸 거치면 이런 AC 파형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이건 DC죠. DC. DC인데 우리가 원하는 이 순수한 DC하고는 아직 관계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는 뭔가를 필터링, 여러분들 담배에 있는 필터처럼 연기나 니코틴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컴포넌트를 제거합니다. 이 컴포넌트를 제거해서 여기에 나타난 전압은 필터를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 전압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지너 다이오드에 있을 때 12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DC와 AC가 포함된 그와 유사한 파형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사인 웨이브는 아니지만 여기 DC와 AC가 포함된 파형이 있는데 여기를 이 밸류가 지금 안 맞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밸류
그리고 낮은 밸류고 AC가 제거된 파형으로 바꾸고자 하면 여기 있는 레귤레이터, 이 서킷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공부한 뭡니까? 지너 다이오드를 이용한 서킷. 됐습니까? 그래서 예로 볼트 레귤레이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한 지너 다이오드 서킷이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DC와 AC가 있을 때 DC는 원하는 만큼 낮추고 그리고 AC는 제거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순수한 DC. 순수한 DC는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AC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캠코더의 입장에서 보면 뭐 DC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한다. 이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DC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가. 그죠? 만약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다면 이 회로도 소용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AC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AC 그래서 이 가정용 전기가 지금 AC로 오고 있죠. 이게 DC로 올 수도 있고 AC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AC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DC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응? 테슬라는 사람. 테슬라는 사람이고 이 AC가 좋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그래서 두 사람이 죽도록 싸워서 에디슨이 이겨서 지금 전부 다 AC를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DC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DC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디슨도 사실은 자기 사무실에서는 뭘 쓰고 있었습니까? DC를. DC가 좋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만약에 처음부터 DC로 가정용 전원이었다면 이게 다 소용없는 거죠. 그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자회로는 필요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서킷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를 해석하는데 이 회로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 회로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공식에 따라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에 따라서 책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면 진짜 의미 없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고 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회로는 디바이스에 아주 밀접하죠. 디바이스. 어떤 디바이스가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베큐um 튜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진공관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었고 어떻게 생긴 디바이스냐면 이렇게 유리관 속에 여기 뭐 다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필라멘트랑 해서 불도 켜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열전자가 발생해서 되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있다가 이 BJT라는 디바이스가 나왔고 그리고 MOSFET이라는 디바이스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CMOS란 디바이스가 나왔고 미래에는 어떤 디바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뀔 때마다 이 전자회로가 급격한 발전을 하죠. 이 사이즈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셀폰, 휴대폰 같은 걸 만약에 50년 전에 만들었다면 거의 이 방만한 서킷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거보다 더 큰 회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작게 하고 지금은 이 CMOS란 테크닉을 이용하면 그 어마어마한 회로를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회로를 그야말로 인쇄하듯이 여러분들 인쇄보다 더 쉽습니다. 신문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냅니다. 만드는 거죠. 제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몇십만 개의
이런 디바이스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펑션을 같은데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급격히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거기에 세세한 회로가 아니라 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프린시플입니다. 기본적인 프린시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회로에서 있는 프린시플은 수학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의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린시플로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디바이스건 어떤 디바이스건 아니면 미래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서 이 디바이스가 다 사라져도 새로운 디바이스와 여기에 있는 프린시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시플을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전자회로가 아주 쉽고 그렇지 않고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전자회로가 괴롭고 전자공학이 괴롭고 여러분들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인생 괴로운 사람 있어? 자, 됐습니까?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고 오늘 피스파이스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분 일찍 끝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